민주당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갇힌 사람들끼리 경쟁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헌법 위반 우리 민주당을 그렇게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내가 듣고 싶던 말이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 진심 좀 화가 난 모습. 네, 그러니까 네. 충남과 충북 연설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멤버십 회원들이 막 전화가 와서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답답해서 연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슴에 있는 얘기를 못하면 사람들한테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세와 기세 싸움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상대가 하는데 이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하고 지지층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세게 하셨더라고. 하신 다음에 또 밤에 전화 왔어. 너무 세게 했나? 그래서 잘하셨다 그랬어. 계속 그럼요. 이어가셔라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부울경에서도 계속 좀 강력하게.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거짓말을 너무 일관되게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지적을 안 하면 그런가 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건 끊어줘야 돼요. 아니다라는 거 한 번은 또 이야기해야 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언론이 좀 조용하다. 최민희 페북이 재밌는데 최민희 후보님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거 읽었어요. 어젠 정청래가 고향에서 졌다고 언론이 날리더니 오늘 김민석이 고향에서 졌는데 언론이 조용하다. 헛웃음이 나온다. 에라이. 자, 저게 발표였고 또 조승래 의원이 요즘에 열일 하시잖아요. 예. 조승래 의원이 전 사무총장이시거든요. 사무를 관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룰 문제나 이럴 때도 말씀 많이 하셨죠. 페북에 한번 글을 올리셨는데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오늘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 결과를 보면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당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까? 우리 당의 권리당원은 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줄 세우기에 지역의 연구의회 결정하는 당원들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연설에서 쟁점이 됐던 걸 몇 가지 한 번씩 짚어봅시다.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입을 다물더만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뿐만 아니라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아무 말은 안 하잖아요. 할 게 없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이거 윤리 제소하겠다.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지금이라도 해명해라. 사실은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먼저 거론하지 않은 것 그것도 사실은 많이 봐줬지. 엄청나게 봐준 거죠. 봐준 거야, 사실. 그러면 적어도 그때 사과하고라도 지나갔어야 돼요. 정말로 출구 전략을 펼치고 싶었다면 사실은 그런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하고 조금 궁색하더라도 사과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저 양반이 김민석이 먼저 윤리제선 먼저 꺼냈어. 네. 정청래 팀 최고위원과 몰려다니는 거 이거 하고 최민희 의원 지적을 했죠. 네, 이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개파 정치 하는 개파 행위 하는 자들이나 상대 후보 연설할 때 방해한 사람들은 윤리 제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니까 바로 정청래 후보가 받아버린 거지 사실은. 네. 신천지 건으로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기 정치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요게 이번에 완전히 역공을 했어요. 자기 정치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한민수가 내가 계속 지켜봤다 기록했다 1년 동안 내 비서실장 하면서 정청래가 자기 정치했다는 근거를 내라 계속 얘기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게 백미였는데 야 자기 정치는 2002년에 후단협 했던 김민석 네가 자기 정치한 거야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딱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성윤 또 의원은 총리 시절 당대표가 꿈이다 노망이다 했던 그게 바로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발언하기도 하고 근데 그 뒤로
김민석 후보 자기 정치 얘기는 안 꺼냈더라고. 근데 이건 완전 역공당했다. 좀 뼈 아프셨나 보다요. 아니 그렇지 못 들었죠. 네. 들어보셨어요? 자기 정치? 이게 쑥 들어갔고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는 요게 상당히 재밌었죠.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거 패배한 거 아니냐 계속 최고위원 후보들도 정청래 대표 물었던 정청래 대표는 늘 이야기를 했죠. 팩트 가지고 아니 뭐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정승 그 이기지 못한 곳에 대해서 이겨하는 곳에서 이기지 못해서 아픔이 있다. 이 얘기는 늘 좀 자성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물러나라. 송영길도 계속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 2022년에 이재명 탓을 그렇게 했더만. 이재명 당대표 탓을. 그게 김민석이. 그때 본인이 또 당대표 출마했잖아요. 맞아요. 출마했어. 그러니까 그게 거기도, 예선전 떨어졌죠. 예선전. 그러니까 거기도 은근히 프로 출마를 해요. 프로실래? 진짜로 은근히 그래요.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러네? 국회의원, 뭐 그리고 당대표, 뭐 최고위원 장만 서면 나서는구나. 네, 프로 출마를 해요. 근데 출마할 때마다 남 탓하셔요. 저는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게 그 김민석 후보의 어쩌면 클리셰인 거예요. 이제 후보로 나서면 일단 남 탓하고 너 자기 정치하지 이게 김민석 후보의 클리셰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진짜 말씀이 좀 심하셨던 그때도 게 이재명의 무슨 사적 욕심인가 사적 욕망이 판단. 사적 판단이 뭐 판단이. 선거를 그르쳤다 네, 했던가. 그리고 또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 사적 판단이 선거 패배를 불러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친명이래. 아, 정청래 대표는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욕을 한 번도 안 했어. 사적 판단이 그르쳤다, 뭐 판단에 문제가 있다. 그 표현은요. 굉장히 센 얘기야. 아주 센 거예요. 네. 그 침해라는 얘기예요. 그거 조기 침해 왔다 사실은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예. 아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을 막 쓰셔요. 그러니까 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청래 쪽을 공격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너무 독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로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동료의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왜 경쟁해야 되는데 저 양반은 전쟁하려고 달려들지 이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5월달 검찰개혁안 그거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폐지 의견으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민석. 네.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도 좀 가담했어요. 내가 최고위 같이 했지만 보고 받은 적 한 번도 없다고. 아니 그건 저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최고위에 제가 그게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근데 그게 어떻게 당에 전달된 정청래 겁니까? 계속 얘기해. 아니 총리가 나한테 전화하면 되지 않냐. 나한테 전화도 안 했고 원내대표한테도 전화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한정희한테 기껏 얘기한 건 토론회하자고. 토론회 한번 하자는 거였어.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참.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그 5월부터 정청래 후보를 싫어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당대표 도전의 의사는 이미 일찍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하면서 당대표가 로망이다. 그다음에 뭐 강두구, 이현주 이런 텔레그램 계속 뭔가 총리 일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최근에는 그 네버리지 단일 상품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총리의 예. 작품 아니냐. 시행령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게 지시한 네.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5월에 사실은 지금 형사소송법을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될 그 소중한 시간,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될 그 시간에 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는 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셨느냐. 근데 이 부분도 있잖아요. 국무총리로서 도대체 이게 뭘 조금 하셨느냐. 두루뭉실하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 이게 이제 지난번 TV 토론에서 송영길 후보도 물었거든. 총리 재직실에 이거 있었지 않냐. 알았느냐. 알았느냐. 근데 사실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 네. 그렇잖아요. 관련 기사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해명이 없어. 그동안 계속 공적 영역에서 명확하게 일을 해오셨잖아요. 예. 총리라는 직을 달고. 근데 왜 자꾸 사적인 감정을 이 공적 영역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당정청이 함께 일을 하는데 혼란을 주는 거냐. 저는 도대체 이 당정 간에 혼란을 준 게 누구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네. 그리고 제발 물어보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 좀 해주셔라. 너무 맞아요. 답답합니다. 나는 이번에 시원했던 게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속에 있는 얘기 난 다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조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국혁신당 합당과장도 다 얘기하셨잖아. 그때 대통령이 그게 평소 지론이다, 통합이 합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했던 게 친명 의원들 아니었냐. 왜 반대했냐. 네. 그거 명확히 얘기했고 나는 지금 합당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이제 한민수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이 그걸 잘했는데 민주당이 반명이냐. 당신들은 지금 친병 간별사 노릇 하려고 하냐. 망조 들었다. 근데 밖에 보수 세력과도 연대한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는 반명 낙인 찍어갖고 막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친명 반명에 대해서. 반명 색출하자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런 얘기가 떠도니까 커뮤니티에 반명 기준이 떴어요. 한번 여러분 해당되는 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반명 김민석 후보가 그런 읽어주세요.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안수사권 폐지하자 반명. 당원 1인 1표제 사수하자 반명. 신천지 근거를 대라고 하면 반명. 당정은 각자 존중하며 협력하자고 하면 반명. 유시민 말도 새겨 듣자고 하면 반명. 1배 2박 세력 몰아내자라고 하면 반명. 정부 단일 종목 ETF 정책은 잘못이라고 하면 반명. 부동산 정책 걱정이다라고 하면 반명. 다 박시영 대표님이신데요. 왜 나만 그래? 아니 이렇게 따지면 있잖아요. 강원 중에 아마 80%는 반명일걸? 아, 그쵸. 아, 이렇게 따지면? 저 기준대로 하면 90% 90%입니까? 반명입니다. 예. 아니 그거 저 중에 하나만 걸리면 반명이다 하면 90% 넘죠. 90% 되지. 아니 부동산 정책 걱정이네. 이 말도 못해? 단일 ETF 레버리지 문제다고 말을 못하냐고.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2018년도부터 친명이었다고요. 아니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서미화 의원은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얘기했게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시더라고. 이제 경남 가셔서 부산 가셔서 그러면서 뭐 정청래 막 비판을 하는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역 없이 막 비판할 수 있는 게 노무현 정신 아니냐. 네. 잘못된 건 잘못되겠다. 아, 노무현 정신이 그런 거지. 성역 없이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묻고 싶더라고. 내가 만약에 최고위원이었다면 바로 물으려고 했는데 문조 털려고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할 때 왜 침묵하셨냐. 응? 그들 뉴 이재명 세력이 두려웠던 거냐. 묻고 싶더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가끔 이제 그 눈에 국민적 눈에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공소 취소 모임도 마찬가지 당에서 만들긴 했지만 대통령과 연관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었고 지난번 투표소에 기표용지 흔든 것도 누가 보더라도 그건 적절치 않은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 것 이거는 잘못된 문화 아닌가? 당이 적어도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님께 가끔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직언해야 할 거는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나머지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뒷받침해야 하고 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지금의 당 문화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그게 노무현 정신인가? 난 묻고 싶더라고 사실은. 선택적으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시더라고. 우리 이혜영 과장님 모셨던 서미화 의원께서. 네, 제가 서미화 의원실에 이제 좀 1년 안 되게 있다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의원님과 일을 하면서 사실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노무현 정신이란 뭘까 그런 생각을 저도 곰곰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좀 제가 잘 이해해보고 싶어서 좀 들어봤는데 하신 말씀이 권력, 여론, 지지층 앞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노무현 정신 아닌가. 당대표는 개인이 아닌 당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정청래 대표는 공천권, 인사권, 당 운영권, 온갖 권한 원 없이 누리고 대통령을 향한 막말과 흔들기는 왜 노코멘트로 일관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세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당대회에서 이야기하는 당원이 바라는 정의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당원들이 원하는 건 민주당의 정체성에 기반한 통합? 그리고 한동안 이제 검찰개혁과 내란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이랑 유튜브, 여론의 문매를 계속 맞아가던 이런 우리 당원들 그리고 후보들에게 이렇게 지지층들 앞에서 정의를 말했던 게 사실은 정청래였나 김민석이었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저는
당연히 정청래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신천지 건으로 해가지고 반명 메카시즘 하면서 막 다 골라내려고 하고 그렇지, 있고 그렇지. 문조털레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는데 결국 당원들을 지키겠다고 계속 읍소했던 거는 정청래 후보였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다면 서미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전당대회에서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당이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강령에 이렇게 있어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 이게 민주당 강령이거든요. 근데 유시민의 발언에 평가를 자제하고 노코멘트 하면은 당의 원칙과 입장이 흔들리나요? 저는 이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시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또 세 번째로 이 정청래가 개인적으로 공천권, 인사권, 당 운영권을 원 없이 누렸다고 하는데 서미화 의원님은 진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당 운영권의 최대 수혜자가 서미화 의원님이세요. 왜냐하면 당시 장애인위원장을 하셨었는데 당에서 이 당규하고 그리고 당원을 다 개정해서 장애인위원회를 뒷받침해주는 조직인 장애인국을 신설한 게 정청래 대표예요. 장애인국. 네. 예, 사무국을. 맞습니다. 사무국을 아예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장애인 당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렇게 당규 개정을 다 해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당 운영권을 가지고 어떻게 정청래 후보가 저 개인적으로 원 없이 누렸습니까? 공천권 얘기 서미화 의원이 할 때 또 무슨 얘기 했냐면 추경호 이진숙이 살려서 내란 세력 떵떵거리게 해놓은 정청래를 막 이렇게 나무라시더라고요. 야. 근데 추경호 이진숙 대구잖아요. 예. 네. 무슨 지금 추경호 이진숙을 정청래가 살려놨습니까? 아, 어려운 지겠지. 뭐 그걸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저 김부겸 후보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유시민 비판을 뭐 여전히 세게 했고 최민희 의원은 뭐 정권에 대한 경고 의미 아니었냐 했는데 나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아쉬운 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김윤석 후보가 유시민의 ABC 뭐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유시민의 ABC가 먼저였냐, 문저털레브가 먼저였냐 이걸 명확히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유시민이 나섰던 거잖아요. 문저털레브가 횡행하다 보니까. 당원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다 알아. 뭐가 먼저였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이현주 텔레그램 공개하라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여전히. 그다음에 연임 부적절 뭐 지도부 교체한다 계속 그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정청래 대표가 좀 위트가 있더만. 교체해달라 지도부 내 할 때 당대표 할 때 최고위원 강덕구 이현주 뭐 황명서 이런 사람들이 발목 잡았다 계속. 그렇죠. 엇박자 내고. 너무 힘들었다 교체하자. 이건 약간 위트가 좀 보였어요. 그리고 선호투표제 도입 불공정 경선 과정 그거에 대한 질타하는 여론도 꽤 있었죠. 예. 근데 오늘 제가 오전에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선호투표제가 그 뭔가 이게 이 선거 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마치 거래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와 거래됐냐? 순회 경선에서 충청권을 먼저 하는 대신에 선호투표제를 받은 거다 이 정청래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 얘기하더라. 나는 그거 깜짝 놀랐는데 전당대 준비위원장들이랑 뭐 이렇게 저기 선거관리위원장들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사퇴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꾸려지지 않았어요?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마치 정청래가 다 꾸린 것으로 그런 네. 조직들을 선거 관리 조직들을 이렇게 발언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 경선은 늘 충청이 1등 먼저 했어요.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근데 뭐 새삼스럽게 참, 그러면 두 번째는 부울경이잖아. 김민석이 네. 고향이잖아. 경남인가 부산이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죠. 네, 그거 없어. 그러니까 언론들이 웃겨요. 언론들이 조용해.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아까도 이기니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김민석 후보가 그런 비슷한 말을 제가 하는 걸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청 정청래 후보 고향이고 정청래에게 훨씬 유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곳 거기를 전준희가 정했는데 자기는 받았다. 뭐 그거 그냥 뭐 용납했다, 수용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늘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호남부터 할까요? 수도권부터 할까요? 호남 수도권 해서 70% 끝내고 나머지는 그거 관심이 없어. 아니 나머지는 할 필요도 없어. 이미 후보가 정해졌는데 뭘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늘 항상
서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우리 서울 당원들이. 왜냐면 밑에서 거의 흐름이 결정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거를 전당대회 또 파이널을 서울 해야 하니까 그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이해하는 거지. 야, 그리고 그때 달라요? 순회 경선할 때 가끔 이런 적은 있어. 뭐 제주라든가 그렇지. 이런 쪽을 먼저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 강원, 충청 옛날에 여기가 무조건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옛날에 늘 그렇게 해왔어요. 2002년 뭐 그 예, 초반에는 그렇게 한 적이 제주 있고. 뭐 인천 이런 데 작은 데들을 먼저 했는데 충청으로 그래서 바뀐 지 그 다음은 충청으로 계속 해온 거예요. 맞아요. 관례적으로 네. 충청에서 그냥 한 거고요. 전준희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정청래 대표 사퇴한 이후에 전준희가 구성되었고 바로 그 전준희에서 지금 모든 룰이 앞서 얘기한 뭐 선호 투표라든가 이런 거 다 맞습니다.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번에 진짜 그 김민석 후보의 이 침묵, 선택적 침묵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과 진실의 대결로 이 대결 구도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냥 김민석 대 정청래 대결이 아니라 뭐 친석 대 친청, 친석 대 친청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넘어서서 진짜 거짓과 진실의 대결, 거짓과 정의의 대결 맞아요.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들었던 단어, 이렇게 떠올랐던 낱말이 한 서너 개 있어요. 협잡, 협박, 거짓, 불법. 이게 지금 현재 협작, 불법, 거짓, 협박, 거짓, 네. 불법 예, 이것이 지금 예. 현재 우리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과정을 관통하는 저는 키워드다. 혼탁의 책임이 김민석 후보 측에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뚫고 딛고 결국 사필 규정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옛 성년들의 가르침이잖아요. 애써년들. 그럼요. 옛 성년들이 오늘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아침에 올렸는데 로마서 8장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모든 것에는요. 악한 것, 나쁜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신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필 규정이죠. 네. 그리고 저기 과거가 현재로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스레드 글도 있던데 그것도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과거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노사모가 오늘의 민주당을 구했다. 쌀입이 정청래는 이겼고 후단협 김민석은 졌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죠? 네. 아무튼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고 울산 경선이 생각나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경선으로 이어졌거든요. 제주, 울산, 광주로 갔는데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3위 했거든요. 하나갑이 1위 하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이제 울산 가서 역전을 하고 광주로 가서 1등을 또 하죠. 그 과정을 그 이번에 또 정청래 후보가 이어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이 한민수 의원 저기 가덕도 때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당대표 때 테러 사태 때 함께 했었잖아요. 머리 맞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걸 지열은 직접 안 했다. 지열은 천조로 좀 그런 얘기 하면서 거짓말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동료 의원들한테 할 행위가 아니에요. 그때 적극적으로 한 게 맞고 그러면 역할을 뭘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정말 짜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선원 의원이.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최고위원 과정을 보니까 그 경쟁 과정을 보니까 한민수가 연설을 잘하던데 한민수 의원이. 네. 완전 떴어 이번에. 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은 완전 그 팩트 체크를 하면서 딱딱딱딱 조지는 방식이고 한민수는 완전히 약간 사자우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카리스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전에 사실 한민수 의원님께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한민수 의원님이 사실 이런 손수건 공격을 받는 건 저는 사실 그 당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렇지. 모두가 정신없는 와중에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 모두가 함께 그냥 했잖아요. 네, 함께 했던 머리 건데. 맞대고 네. 이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손수건만 줬으면은 그럼 그 상황에서 거기에 뭐 기여를 안 한 거고 뭐 그런 건가?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수준 떨어지더라고 네, 정말. 저는 왜 그날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연대하고 그렇게 협동했던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이 진정성 자체를 왜 격화시키려고 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저는 그리고 또 한민수 의원님은 얼마나 지적할 게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냐는 거예요. 오늘 최고위원 그 후보자들 토론회 있었잖아요. 예, 예. 그 토론회를 보는데 한민수 후보님을 또 이걸로 계속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수준 떨어진다.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과정이 이 정도로 수준 떨어져서 아유 참. 저는 예, 그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신천지 관련해서 예. 제보가 있다라고 예. 하면서 뭐 파란 정당, 빨간 정당, 파란 리본 붙여라, 빨간 리본 붙여라 하면서 신천지 세력들이 우리 당의 당무에 개입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파란 리본 붙여라 했다고요. 예. 그럼 그건 뭐냐면 신천지 세력이 우리 당에 직접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주장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뭐 제보가 있는데 뭐 넘어가자고 딱 전형적으로 이거 예전에 안기부 공작 스타일입니다. 국정원 출신인 것까지는 그래서 그 국정원 출신이면 지난 내란 때처럼 거기서 배운 것, 거기서 습득한 정보 가지고 나라 위해서 민주주의 위해서 일하셔야지 어디 그 이상한 그런 행태를 지금 우리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게 함부로 구사하면 곤란해요. 이 과장님 우리 저 신천지 뭐 30-40명 뭐 고양시 이번에 시장 선거 때 뭐 개입했다는 네. 그것만 지금 드러난 거고 그것도 네네. 윗선의 조직적 뭐 지시나 이런 게 없이 그쵸. 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네, 지난주였나요? 그때 채널A에서 한 수십 명 정도의 가입 정황이 있다. 네, 이 정도만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 기사에서 합수문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 지역의 신천지 신도 한 30-40명 정도가 집단 가입한 점 정황이 보인다. 이 30-40명이 민주당 전체를 완전히 자주 진짜 박선원과 김민석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 못하면 저거는 진짜 그렇죠. 해당행위 그러니까 한 김민석 네. 후보가 먼저 제기하고 박선원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뒷받침해 줬고 그러자 합수본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수사 상황이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편에 뭔가 드라마 같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 자체야말로 이거야말로 삼자 뭔가 비밀연합 같아요. 맞아요. 검찰과 언론과 그리고 우리 당내의 이런 분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일종의 뭔가 비밀연합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 당을 분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죠. 네. 이거야말로 진짜 반드시 우리가 규명해내야 됩니다. 이런 행태에 우리 다 척결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최민희 후보가 여론조사도 앞서가고 득표율도 상당히 독보적으로 앞서갑니다. 그래서 뭐 최민희 후보는 걱정할 필요 없고 한민수 의원도 보니까 연설에서 굉장히 임팩트를 많이 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지율이. 제가 볼 때 여론조사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걱정은 사실 이성윤 후보죠. 네. 이성윤 의원인데 그래서 이성윤 후보를 좀 살리자 오르기권인데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건 뭐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부정평가가 ARS 조사에서 긍정평가를 보다 높게 나와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진보층들이 많이 표집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8대 51.7로 부정평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 걱정이 크고 뭐 주식 문제도 있고 이런 저 부동산 문제도 있고 신천지 문제, 뭐 연임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맞물려져 있는데 어쨌든 핵심 지지층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잘 어루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과만 국정 성과만 가지고 지지율이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좀